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카카오인데요. 네,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 예, 43,000원에 네. 10% 되거든요. 43,000원에 10% 네. 갖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 보유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실까요? 거의 한 달 정도 돼야 하나 어쩌나 잘 모르겠네. 한 달 정도 되셨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시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나, 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중기, 단기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네.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카카오는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좀,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들 시장 자체도 그렇고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카카오도 또 문어발 경영은 청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노조에서는 뭐 매각하면 안 된다, 뭐 카카오 다음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엔터 뭐 할 것 없이 또 참 오너는 병석에 있고 말이죠. 이런 게 사실 주가에 다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뭐 별개인 것 같아도 뭐 삼성도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주가를 뭐 매수를 하든 또는 뭐 매도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만 뭐 실적이 지금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이 관세로 인해서 카카오가 관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네.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큰 손들이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뭐 카카오도 매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매수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시장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은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텨야지 할 자리에서는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근데 카카오는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버틸 자리에서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다. 잘 버텨야만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뭐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매수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43,000원이라는 자리가 딱 1차 저항에서 걸리는 자리예요. 그전에도 두 번 올라가고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는 게 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38,000원대는 하단부, 43,000원부터 45,000원 라인은 저항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의 일봉으로 먼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위치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38,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게 깨지면 진짜 32,000원까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는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12월 달에 47,000원도 갔었지만 요 45,000원 라인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선 근거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자리, 이 저항의 자리, 지난번 이 12월 달에 45,000원을 넘어갔던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가라는 게 엊그제도 이 종목이 정확하게 44,750원 여기서 고점 딱 찍고 꼬리 달리면서 쫙 밀렸죠. 네네. 예, 요럴 때가 주가가 저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들이 강하니까 그 근처 가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번에 돌파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종목이 이렇게 저항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시장의 주변 여건을 보시는 거야. 이 카카오라는 단일 종목의 어떤 이슈라든가 모멘텀보다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관세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때 매도를 하셨으면은
마음이 좀 편하셨을 텐데 이왕 못 하신 거야. 어쩔 수 없어.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네. 다행히 바로 수요일 날 저점 찍고 어저께 급반등을 줄 때 같이 줬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어저께 윗골이 달면서 45,500원까지 갔다가 그래도 상승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 종목이 약했거나 시장 자체도 미국 시장도 또 그냥 뭐 빠졌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했는데 아침에 뭐 한 2% 정도 빠졌다가 지금 돌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러한 흐름은 아 여기까지는 이제 또 안 밀리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네네. 대응하셔야 되냐면 네.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못 하실 거라고. 그러면 여기 이 42,000원 라인 있죠? 네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됩니다. 42,000원. 예. 그래서 42,000원에서부터 그 이상 가면은 일단 네. 매도했다가 네. 내가 카카오를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 4만 원 이하짜리 오면은 내가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럼 추가 매수 할 필요 없네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네. 네. 지금 자리보다는 다음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42,000원 네. 정도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면은 어떻게 네네. 되냐면은 이번에 이 수요일 날의 저점이었던 장중 저점 36,900원, 그러니까 37,000원이라고 보자고요. 네. 이 자리가 확실하게 저점인지를 확인해 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만약에 내가 42,000원 못 와서 매도를 못 하고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번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리는데 이 37,000원 이상이 지지가 잘 돼주는 시점이 확인이 돼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좋죠. 아, 추가 매수요? 네네. 네. 그럼 한 얼마쯤 올라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를 42,000원 정도를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네. 45,000원 이상도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못 네, 견디실 네.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42,000원 라인에서는 매도 포인트, 그리고 4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매수 포인트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대응 전략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걸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변동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 종목 어떻게 좀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세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에도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C요. SKC 가지고 계시고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원에 10%요. 네. 14만 원에 10% 갖고 계시고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그래도 가지고 계신 기간이 한 2달 이상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한참 유리기판 네. 1월 달인가 해갖고 한 17만 원에 샀어요. 네. 그랬는데 내려오길래 추매를 좀 해서 아. 5%를 샀는데 추매를 해갖고 3만 원을 떨어뜨렸어요. 17만 8천 원인가 7천 원인가 최고 가격으로 샀어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14만 100원으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네네. 낮추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유리기판 또 오랜만에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저의 편이 안 돼도 좋고 주가만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좀 웃어서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은 가볍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그 재료가 있고 시장을 또 선도해 가는 기술이 부각이 되는 흐름이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쫓아가서 매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아셨죠? 자, 네. 뭐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좀 필요하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중 10% 정도 갖고 계시면 저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네. 어디 이상한 무슨 뭐 대선 테마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한 20% 뭐 10% 물렸다. 특히 뭐 30% 이상 물렸다. 이러는 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동박 쪽에서 상당히 그 좋은 흐름들이 연출됐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72,000원에서부터 이 20만 원까지 이 작년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급등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종목도 똑같은 그냥 계속 2차 전지로 분류가 됐다라면 네. 지난번에 이렇게 18만 원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지난 이 12월 달 또는 1월 달에 저점을 한참 더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까지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나마 다행인데, 왜 첫 번째는 그 17만 원대 사시면 안 되는 자리였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을 저항을 이제 걷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니까 이렇게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계속 저항으로 3번이나 부딪히면서 쓰리봉의 패턴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리는 당분간 16만 원 이상은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이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저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기 밑에 하한가 갔다가 빨갛게 양봉이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 예, 네. 8시에 대체거래소 시작이 될 때 뭐 한 주, 2주 가지고서는 하한가만 들었다가 쭉 들어 올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여기 이 하단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가요, 의미 있게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횡보해 주었던, 그리고 재작년에 어떤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다가 돌파가 돼주니까 저항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안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8만 원부터 16만 원에 갇혀 있는 주식이구나, 넓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9만 원 이하 자리는 오히려 매수하거나 홀딩해야 될 자리가 되는 거고, 16만 원 근처 가면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이익 실현 내지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가 넓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뭔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겠죠. 지금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항상 중심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의 중심값은 딱 여기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13만 원에. 예, 이 가운데 줄이 하나 있죠? 네. 여기를 돌파 내지는 안착을 해줘야만 그 다음 16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줄 때 네.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12만 원부터 13만 원에서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네.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50주 정도를 12, 3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만 원 초반이라든가 뭐 11만 원이라든가 그때 다시 또 한 60주라도 채워 놓으시면은 100주가 110주 되고 단가가 13만 원대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반등을 줄 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 여기 지난번 구간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저점에서 반등 주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네.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만약에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나 저거 비중 10% 뭐 여차하면은 내가 이번에 추가 못했으면 다음 주에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더 매수해서 연말까지 진짜 뭐 끌고 가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 20% 정도까지. 선생님, 네. 처음에는 네.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 저는 지금 해도 되는 자리예요, 사실. 아, 네. 10만 원 밑에서는. 예. 오늘 해도 돼요? 근데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면 기다리는 거고 월요일쯤에 아니면 오늘 네. 오후장에 오늘 금요일이에요 또. 예. 그러면 금요일 날 한 2시 반 이후 3시쯤에서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 9만 한 뭐 7천 원 뭐 8천 원 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시든가 아니면 월요일 날 네. 매수하는 이런 전략 괜찮다고 네. 봅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 추가 매수도 지금 가능하다고 짚어주셨지만 넓게 봤을 때는 9만 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홀딩할 자리, 또 16만 원 라인은 비중을 줄여야 하는 라인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기아 네, 95,500원에 10% 네. 가지고 있거든요. 95,5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네. 아, 기아 그러면 언제쯤부터 좀 보유하셨을까요? 요번에 한 열흘 좀 됐나? 네. 그러면 네. 가지고 계신 기간은 길지가 않으신데 네네네. 또 최근에 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참 네. 마음이 좀 덜컹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올라가더니 오늘 내려가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이 되돌리는 파동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셨죠? 근데 오늘 공매도를 맞는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유를. 두 가지가 있죠.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의 영향력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와 반도체와 관련된 이 수출 비중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트럼프가 90일 동안 유예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는 사실은 깜깜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기아 현대차 그룹이 31조나 투자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뺨따구를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돈 주고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뺨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올 카드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관세를 저렇게 때리고 나서 우리 대규모 투자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할 계기가 됐을 텐데 네. 시기적으로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카드가 없다라는 거지. 현대차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기아도 그렇고 이 대규모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관세와 관련된 그 흐름들 속에서 3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 과정에서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두들겨 맞은 자리. 그렇죠? 네네. 이런 자리들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지금 뭐 조선이다, 방산이다, 또는 뭐 LNG다, 알래스카 개발이다라는 이런 그쪽에서 요청하는 거를 일정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맨날 뭐 조선만 좋은가요? 우리도 뭔가 트럼프한테 협상을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너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해서 진출도 하고 또 투자도 하면서 갈 테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에 40~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야. 특히 자동차는 31조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현재도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해서 다 자동차 잘들 하고 일자리 창출도 미국에서 해주고 있잖니. 네. 야, 이거 좀 차별을 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급락했던 이 부분들, 그 시점은 뭐 협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9만 원부터 8만 3천 원이 하락하고 있는 이 자리는 잊어버려도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 9만 500원에 매수하셨죠? 네. 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할까? 네. 만약에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협상을 할지 네.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협상을 해가면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올지 그러면은 또 아침부터 갭상승 막 5, 6%, 7, 8% 그냥 나오면서 뭐 바로 급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주가의 모습을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자리들에서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라인들을 형성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 이걸 깨는 모습인데 아직 4월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 자리가 지금 8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은 이 60개월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 고점들을 연결해 보면은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또 되고 있습니다. 얘도. 저점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월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여기 이 구간들 뭐 진짜 이 코로나 때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반등 줬다가 또 하락하는 과정이 나왔지만은 2023년도 초와 말 2022년도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자리들 그러면은 4월 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게 꼬리를 달아준다. 그럼 3개월째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자리. 문제는 이 종목이 제대로 탄력을 받고 가려면 10만 원에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이 8만 원대에 있는 거는 야 저거 이제 내가 언제 더 살까? 이걸 고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 저는 뭐 추가 지금부터 매수? 슬슬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아, 내가 네. 만약에 뭐 100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럼 네. 오늘 뭐 10주, 20주 매수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요 9만 원 밑에서는 뭐 8만 원과 9만 원 사이에서 내가 계속 조금씩 해서 한 200주 비중 20%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손절 안 해도 되겠네요. 아유, 그러면. 왜 손절 지금은 손절은 절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아 차트상으로 이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시장 반등 시에 이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정오의 시간 이 종목은 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께서 또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실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오늘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까지 모두 다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HD 현대중공업이 남미 군함 시장을 공략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 조선소 건립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같이 이제 뭐 동시 패션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흐름이고 사실 우리가 조선주가 대표적인 것들 대장 역할을 한 게 HD 현대중공업이고 네. 또 미국의 군함 MRO 시장 진출과 관련된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에요. 근데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져 있고 네. 또 하나그룹의 증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요인도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또 먼저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쓰리고 종목에서 지난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27만 원, 8만 원 라인에서 매수 가격을 제시해 드렸던 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관세 폭탄으로 급격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대반등 주고 어제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이 직전 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구군을 걸고 협상의 아주 유일한 카드처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 밑에 기관들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고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제한적이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들어오려는 모습들인데 이 주가의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하단을 돌파하다가 쉬어주고 3개월 동안 쉬었다가 또 3개월 급등하고 2개월 쉬었다가 이번 달에 이렇게 또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들은 흔들리는 과정들 속에서도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어떠한 조선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대장주가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그 업종, 그 섹터 자체의 훈풍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뭐 현대임스도 그렇고 기자재 쪽들이 아주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안정적인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쓰리고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이 HD 현대중공업 1차 목표가는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냥 지난 그 2월 달이었죠. 37만 1,500원. 이번 구간에서는 이러한 사상 최고가도 또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밴드를 통해서 이 주간 공략주를 체크하신 분들은 또 이 수익을 맛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 밴드 계속해서 참여해보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 받아가시고 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JK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원익 IPS, 매수가는 25,900원에 비중은 8%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까지 더불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공매도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자리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업황 자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화권 쪽과 관련된 CBD 쪽들도 조금 감소되는 이러한 네. 예상들이 나오면서 올해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전체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 감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공매도에 따른 수급의 불안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공매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뭐 계속 공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매도하는 애들이 뭐 한 5%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청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그 흐름들은 결국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이 위축되고 또 제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아까 다른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어저께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도 오늘도 상승 양봉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물론 다른 IT 소부장 쪽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금 흔들리면서 하락의 음봉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축이 된다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에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5일선 이상을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얘는 또 오늘 이렇게 5일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5일선을 깨고 내려갈 땐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진입은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지난번에 이 저점들이 있었던 이런 자리들 2만 원대 초반 자리가 나름대로는 하방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난번 구간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탈이 되면서 도지형들이 나와주고 5일선을 올라타잖아요. 요 빨간 선, 5일선을 올라타는 순간부터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주춤주춤 거려도 한 번 더 추가 상승의 랠리가 나오는 이런 어떠한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결국은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은 좋은데 내일 월요일장에서 5일선이 이렇게 돌아서 주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22,0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5일선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됐을 때 뭐 24,000원을 향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저점을 확인하거나 5일선 위로 올라서 주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24,000원부터 2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또 5일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 또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22,000원 안착 이후에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오늘장 이렇게 좀 조선주들 계속해서 흐름이 좋은데 이미 이 부분들을 또 주간 쓰리고를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좀 어떠한 점에 주목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주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 하단부에 근접을 해 주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림이 적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얘는 2월 13일 날 HD 현대중공업은 37만 1,500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오션이 대장주 역할을 소위 주도권을 바뀐 거죠. 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조정을 다 보이고 나니까 오히려 얘가 이제 더 빠른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먼저 조정받은 애들이 뭔가 그리고 내가 살려는 종목들의 위치가 저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 뭐 61일 또는 121선 근처에 있느냐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좀 변동하는 시장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펩트론요. 펩트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500원에 15%요. 10만 500원에 15% 갖고 계시고 펩트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수익권 구간에 진입은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뭐 혹시 지난번에 한번 상담하셨던 네네. 분이신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뭐 엉뚱한 소리는 안 했나요? 아유, 일부 매도하고 조금 남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이제 제2의 뭐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요. 사실 오늘 같은 날 지금 비중 15%시죠? 네네. 한 30%라도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바닥에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여기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이 자리들이 여기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이시죠? 네네. 이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뭔가 빵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 이제부터 갈래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정하게 또 슈팅이 여기서 크게 한번 나오죠. 대량 거래가 또 터지면서 네네. 장대 양봉. 이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흥분합니다. 와, 이거 진짜 또 가나 보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근 한 달 보름 가까이를 횡보 조정하면서 이격을 좁혔죠. 네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가죠. 그렇죠? 그런데 네네. 보면 어때요? 또 이렇게 흥분하는 자리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조정을 보입니다. 지금 이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빵 하고 가고 횡보해 주었다가 또 빵 하고 올라갔죠. 예, 예. 대량 거래가 수반되죠. 네네. 물론 뭐 기관들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시점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150주가 있다. 그러면 50주를 지금부터 10주, 20주 이런 식으로 종가까지 해가지고 지금 26%. 뭐 상한가 들어가서 뭐 3% 더 드시려고 버티실 거예요? 아니죠. 네네네. 상 네. 들어가면 내일 아침부터 또 뭐 점 상한가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다가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흔들리는데 얘가 이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됐다? 만약에 시장이 월요일 날 다른 쪽으로 돌아오거나 반등이 나오면은 얘는 또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는 거야. 아, 내가 그때 매도할 걸. 그래서 결론. 이제는 나머지는 홀딩 하시면서 오늘 일정하게 3분의 1 정리. 그리고 또 한 뭐 며칠 쉬었다가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때마다 정리. 그런데 고점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정리해서 최소한의 기념비적인 수익률로 뭐 5%든 3%만 남기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3분의 1만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페트론 같은 경우 또 파트너님의 전략대로 실행을 하셔서 수익권을 챙기신 그러한 시청자님 만나봤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도 일부 비중 정리해보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또 한미반도체, 필에너지 이러한 종목들 상담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었으면은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 중에 하나라도 미리 좀 연락을 주셨으면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55,000원 내외까지 다시 또 되밀리고 있죠? 네. 아주 좋은 자리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52,000원, 3,000원도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58,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또 되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또 52,000원, 3,000원에 살까가 아니라 55,000원부터 54,000원 사이면은 신규라든가 추가 매수 홀딩해도 될 자리. 한미반도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양하게 섹터별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페트론 같이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블루오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 슈팅이 되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니까 일정하게 이익 실현도 하시고 또 종목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하단에서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홀딩을 하시고 진짜 뭐 이 공포감이 있었을 때도 월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절대 동요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조정을 보이는 지수나 종목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어저께 6% 올랐는데 오늘 여러분들 뭐 또 5%, 6% 지수 자체가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한 1, 2% 조정 보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급락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되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주말 여러분들 편히 쉬시면서 비도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시고 또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뵈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그래도 하단에서 버티는 모습들 긍정적이라는 점 챙겨주셨고요. 또 현재 조정은 그래도 일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코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코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